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우리 김영윤 부위원장을 모시고 한번 방송을요 재밌고 부드럽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 방송을 해보니까 이 반응들이요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렵게 한 번 더 우리 김영윤 부위원장을 모셨는데요. 한번 뭐 어제 소감도 한번 말씀하시고 또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인사드리고요. 오늘 또 인사드리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요. 행복합니다.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찐 팬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댓글 내용을 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재미 한 스푼 보태서 조금 더 발전적일 수 있는 발전적으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또 이제 정치에 무관심한 층들이 좀 많아요. 젊은 층들이 많이 알려주셔서 가깝게 느낄 수 있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뭐 과거에 이 전문 방송국에서 앵커하신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또 현지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아서 갔거든요. 첫 초청.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있었던 이 행사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갈라 만찬, 스페인 국왕에 주최한 이 갈라 만찬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뭐 당연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같이 사진도 찍고 또 그 사진 찍기 전에 또 일본 수상도 만나고 살짝 만나죠. 예, 또 호주 총리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 그 이 갈라 정상회담 때 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제 국왕 내외 좀 이 뭐 어떤 대화가 오거나 가고 또 어떤 멋진 또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 뭐 배우들 찍은 같은 아주 이쁜 사진도 있던데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어제 이제 갈라 만찬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쉽게 사교계에서 주최하는 이제 이제 공연이나 이제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어제 그 드레스 코드 참 잘 맞추셨다 생각하고 아마 그것도 조금 계획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스페인 국왕 그 부부께서는 블랙을 입으셨어요. 민소매의 네. 이제 드레스인데 살짝 이제 가리는 반팔보다는 살짝 요렇게 된 화이트 드레스에 화이트 장갑 끼시고 이제 블랙으로 구두랑 액세서리를 맞추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분이 서 있는데 화이트니까 블랙에 화이트니까 단연 돋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뭐 자리를 못 잡아서 이렇게 주춤주춤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한 걸음 뒤로 조금 예의를 더 갖춰서 조심스러움을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게 약간 국제 무대에서도 조금 더 괜찮게 보일 수 있는 하나의 그걸 센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렇죠. 뭐 아주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뭐 이 정상회담할 때 보면 더군다나 이번에는 배우자 프로그램이 별도로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계기에 우리 언론 매체에 이번에 참석한 정상들 내외의 모습이 많이 비치는데 또 이 한국적인 그런 모양을 비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겸손.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정확히 보셨는데 뭐 김건희 여사도 그동안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번에 사진 찍을 때도 보면 보도를 보면은 이제 스페인 국왕 쪽에서 이리로 오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와서 사진을 멋있게 찍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먼저 왜 중앙에 자리 원래 거기 국제무대는 각자의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센터에 서겠대서 이렇게 딱 먼저 서 있고 자리 잡고 하는 것보다 살짝 뒤로 한 템포 빠져서 이렇게 여기로 오시지요까지 이제 조금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겸손 미덕이 아닌가. 너무 좋게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게 조용한 내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래 정상회담은요 0.1%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정상회담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좋게 보이고 또 좋게 해석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좀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별로 안 좋고 국민들이 다 실수했다. 이건 뭐 이렇게 해갖고 이 배우자로 갔는데 나라 이 국격에 맞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오늘까지 진행된 걸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는 한 4분 정도 간단한 이제 뭐 이 덕담 나누는 수준의 대화를 나눴다 돼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외교적인 의미가 또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또 필요한 부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얘기하죠. 예, 좋은 예. 것만 이제 봐지는 건데 예. 저 호주 정상회담이 끝나고 갈라 예. 만찬쇼 예. 그 중간 사이에 이제 움직이시는데 각국 정상들이 움직이시는데 일본 기시다 총리께서 먼저 윤 대통령님께 오셔가지고 아우 축하한다. 예. 새 정부 출범 축하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도 포인트예요. 6일 예. 지방선거에 대해서 압승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멋지다. 아. 먼저 인사를 해줬고 네, 여기에 네, 화답하게 훈훈하게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앞으로 있을 거기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리고 7월 10일 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도 승리하시라 이러면서 서로 덕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이끌어 나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분위기가 훈훈하게 예. 가지 않았을까, 좀 부드럽게 가지 예. 않았을까. 이게 첫 공식 무대라고 하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특유의 네. 그 부드러움과 네. 이제 자중을 이제 끄는 매력이 이게 여기서도 발산하지 않았을까. 네네. 저는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정말 깜짝깜짝 놀란 때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 연설 대회에서 연설하시는 거 보면 30분 이상을 연설을 하시는데 끊김도 없고 네. 그 듣고 있는 그 이제 국민들 박수친 환호하는 국민들하고도 이 피드백도 너무 좋고 네. 스킨십도 너무 좋고 아 이게 처음이 아니구나. 이런 베테랑을 어떻게 이렇게 막 감탄할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준비를?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학습 효과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아시고 계셔서 네. 아마 이번 정상회담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하고는 불과 3, 4분 정도의 대화밖에는 못했지만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이 앞으로 이 한일 간의 미래 문제, 즉 한일 간의 현안을 갖다가 조속히 해결하자.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죠.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 한일 간의 정상회담 또는 약식 정상회담 이거라도 좀 하고 싶어 했는데 바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과거를 완전히 뭐 그냥 뭐 자꾸 숙제가 쌓인 상태로 놓아두고 미래로 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다면은 이 7월 10일 일본에 또 참여 선거가 있는데 과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미래 얘기만 하기는 좀 어렵잖아. 이런 것들이 양국의 이제 공통적인 뭐라 그럴까요? 좀 숙제다. 이래서 이번에 정상회담도 또 약식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 이 미래 지향적으로 가자 이 말을 듣고서 이 기시다 총리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처음 조회했지만은 그리고 3, 4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번개 미팅에 불과했지만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딱 서로가 공감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에 막혔던 통로가 이제 크게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서로 정상들이 이야기를 함에도 있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호주 총리하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맨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호주 총리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지금 미팅을 가졌는데 호주 총리와의 미팅은 정상회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회담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서도요, 뭐 일본과의 마찬가지로 이 미래에 있어서의 한 호주 간의 이 협력 문제 여기에 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이 기후변화, 이 탄소 중립,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주 하면은 뭐 이 에너지 기후변화 이런 문제 또 청정, 이 청정 기술 이런 게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냐면은 이 그린 수소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호주에 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첨단 산업 소재라든가 희귀광물 공급망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이 호주 총리하고 또 이 깊은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핵 문제잖아요. 비핵화. 비핵화 문제. 근데 호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이런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하고 그 같은 강도로 북한 핵 문제는 다뤄야 된다. 좀 압박과 제재 측면 같이 하자. 이런 면에서 이제 공감대를 많이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즉 2030년도 부산 엑스포 여기도 좀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당연히 뭐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죠. 네. 그리고서 이제 호주 총리가 한국과 호주 양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또 지역 문제에 관해서도 같이 좀 노력하자 이렇게 해서 상호 공감대를 굉장히 넓히고 또 심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미팅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이제 이야기가 다 됐고 국제 이제 안보, 경제에 함께 동참하자, 파트너로 같이 나가자 하는 거에 이제 악수를 하고 왔으니까 잘 이끌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정상회담 일정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참모회의. 예, 참모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 메시지를 보면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인태 전략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략, 네. 글로벌 안보 평화 그리고 인태 전략 이게 나토 회의의 방향성하고 딱 맞는다. 즉 나토 회의의 방향성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이번에 이제 한 12년 만에 2010년도에 전략 개념을 딱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열려가지고 이제 12년 만에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채택하는 새로운 전략 개념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안보 위협을 어떻게 하면 나토 국가들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인태 지역에서 참여하는 한국과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이 같이 협력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말하자면 안보 위협 이거를 다룰 것이냐 이게 이제 공통점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구상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이 마드리드가 바로 우리 한국의 이런 전략적 목표와 맞아 떨어지는 이런 중요한 회의를 하는 장소가 됐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도 이러한 이 나토의 신전략과 맞춰서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토 30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중국과 러시아. 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하고 이 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도체가 다르잖아요. 네, 사회주의적인 권위주의적인 지도체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거에 비해서 나토 30개국하고 우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둘이 이제 견제와 대립 관계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이 도전이 바로 세계 평화, 세계 경제 여기에 모두 위협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러한 유럽 지형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우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위협하고 똑 떨어진다 이겁니다. 거기에 그런 점에서 나토와 우리 한국은 이해관계의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외교적인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도 말이죠. 최근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이러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뭐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서 참석하지 않습니까? 언짢은 신기. 굉장히 지금 중국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그래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 이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 중국의 이런 반발을 아주 강력하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맞받아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도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거의 뭐 한 4년 만에 열리는 거 굉장히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신냉전 관계는 이제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참고적으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뭐 이 환구시보하고 이 글로벌 타임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많이 아닐 거예요. 사실 뭐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전부 기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같이 뭐 자유 언론이 없어요. 다 통제된 언론인데, 여기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 한국과 일본을 검열하면서까지, 국가명을 검열하면서까지 우리한테 압박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박을. 예. 그래서 이 압박을 가는데 이번에는요, 중국답게 맹자 옛날 맹자 말씀을 인용했어요. 네. 뭐라고 하냐면 위험한 담장 아래에는 서지 않는다. 그래서 분립 호암 담장 지하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위험한 담장은 뭡니까? 이게 위험한 담장이 나토는 거예요. 예. 네. 나토 밑에 지금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서 있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담장 밑에 서지 말아라. 서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압박을 가하겠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 중국 언론이,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환구시보, 글로벌 타임스 전부 다 중국 공식 입장을 지금 발표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불가피하게 대가를 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강한 의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차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하고 달라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 외교관계의 심화, 이게 이제 그렇죠. 기본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 중국을 그리고 러시아를 하나의 전략적인 파트너가 아니고 적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동안에는 미국도 중국, 러시아를 하나의 이제 전략적 파트너 쪽에 한 51대 49 개념으로 많이 비중을 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가 아니고 적이라는 점에 제가 보기에는 한 80대 20 정도로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한덕수 총리까지 나서서 우리는 맞아요. 원칙에 의해서 간다. 중국이 보복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 든든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이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와 관련해서는 원칙적 대응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기는 원칙이 바로 윤석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인 원칙적 대응에서 나온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한테 호의적이고 상호 말하자면 발전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렇죠. 만약 우리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대한민국 국가와 안보 이익을 만약에 침해한다, 그럼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우리도 강해요. 누구랑 함께?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맥망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방 진영과 함께. 예. 그래서 이러한 나토 참석과 그리고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이 중국을 포위한다거나 중국만을 견제하는 전략은 아니다, 이런 점을 우리 정부도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런 점을 보면 지금 세계 정세가, 국제 관계가 굉장히 냉정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우리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민주당의 다수당 위치를 지금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 정세가 급격히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여전히 이념에 편향된, 그리고 친중, 그리고 친북한적인 사고의 틀, 그리고 전략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민주당의 이 대외 외교안보 전략의 기본을 이제 뿌리째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중심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사고 전환이 좀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에서 바로 이번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외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깔끔하게 그 핵심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또 궁금한 게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이제 중국이 그렇게 강경하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위험한 담장 아래 4개국 이번에 초청받은 4개국 너네 나라가 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 기대는 됩니다, 사실. 그 전에도 그런 보복의 개념의 내용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원칙에 맞게끔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아우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한번 봅시다. 그러나 조금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라는 파트너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대화 자체가 안 되는 나라가 한 군데가 있잖아요. 네, 북한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북한이 중국보다 더 강한 단어를 썼어요. 총알바지. 총알바지. 총알바지 강하게 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지금까지 해주셨던 거에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이 북한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 중국 못지않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런 메시지를 낼 때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다 공유하거든요. 중국하고. 예, 중국, 러시아, 이 북한은 특히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순수하게 한국 하나만 대상으로 한다거나 미국 하나만 대상으로 할 때 같은 경우는 뭐 사전사고 이런 뭐 우리식 개념으로 하면 조율이고 이런 거가 이제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우리 한국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중국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북한도 우리에 대해서 더 세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 북한의 입장을 쭉 보면 중국과 러시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중국, 러시아, 북한.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과거 냉전시대 때 북방 삼각관계라고 그랬어요. 이 북방 삼각관계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게 더 강한 이제 협력체, 그들 세계에서의 협력체고 우리한테는 이 안보 위협의 중요한 이제 삼각 체제가 이제 확고히 더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방 삼각관계가 이렇게 강해진다는 얘기는 이 과거의 냉전 때 북방 삼각관계에 대응하는 협력 체계가 한미 삼각 협력 체제예요. 그런데 한미 삼각 협력 체제가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특히 지소미아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무너졌는데 이거를 빨리 재건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이제 외교적인 숙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열리게 돼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미국도 지나치게 중국을 이렇게 몰아치는 거, 우리 한미일 3국이 이런 거는 좀 너무나 세게 밀어치는 것은 또 이 부작용이 또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도망갈 공간이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그런 협력 체제다. 이렇게 해서 한 템포 이 한미일 3국이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한 템포 낮춰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북한이 말이죠. 내놓은 입장을 보면 이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미국과 우리 한국, 일본의 이런 외교적인 공조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리고 또 한국이 직접 나토까지 참여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인 압박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호하겠다. 이러한 강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 특이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이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토요일 귀국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도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번 마무리 말씀 한번 하시죠. 여러분들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보 정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